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는 요즘이면 감기에 걸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감기와 함께 코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답답한 코막힘일 텐데요. 이 코가 꽉 막히면 머리도 멍해지고 또 코를 푸느라 도무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이 감기 치료를 받고도 계속해서 코막힘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비중격 만곡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비중격 만곡증 좀 생소하게 네.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뭐 비염이라든지 또 축농증이랑 같은 부분으로 봐야 할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예. 이야기해 그 주시죠. 비중격이라는 것은 코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해서 좌우 콧구멍을 가르는 벽을 얘기하는데요. 네. 비중격은 정상인에서도 아주 똑바른 것은 드물고 대체로 약간 휜 기형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7명은 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휜 정도가 심할 때는 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고요. 또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비중격이 휘어져 가지고 코막힘이라든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을 일으키거나 부비동염 같은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한 22.4%에서 해당될 만큼 흔한 것입니다. 주된 증상은 코막힘으로써 휘어지거나 튀어나와서 좁아진 쪽에 코막힘이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양측의 코막힘이 번갈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넓은 쪽에 코막힘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의 넓어진 쪽의 비강은 보상작용에 의해서 합의각계 점막이 점점 두꺼워지는 비후성 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반응의 정도라든가 알레르기 비염 등 다른 질환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코막힘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부비동염 같은 만성 코 질환이 없으면서도 항상 코가 막히고 목에 가래 같은 게 있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은 비중격 만곡증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만성 코 질환이 없으면서도 코가 막히고 또 목에 가래가 예, 느껴진다면 한 예, 번쯤은 이 예, 질환을 예. 의심을 해봐야 하는군요. 예. 그렇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예, 그 원인으로서는 뭐 안면부 외상이라든가 선천성 코 수술이라든가 성장기 변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외상 후 발생한 일측성 코막힘이라든가 종양 등에서 비중격이 휜 경우는 원인을 쉽게 밝힐 수가 있지만은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래서 뭐 출산 주영설 같은 것이 있는데요. 네. 뭐 자연분만했을 때 태아가 산도에 눌리면서 비중격 연골의 위치가 변해서 만곡이 발생하거나 아, 임신 후기 수개월 동안에 뱃속에서 태아의 코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만곡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천성 또는 발달성 기형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또 후천성 또 외상성 기형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때의 코의 외상으로 비중격을 이루는 뼈와 연골 사이에 탈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성장한 후에 비중격 만곡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코가 급격히 성장하는 1에서 5세라든가 11세에서 17세 사이 코에 외상을 입는 경우는 비중격 만곡증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비각기가 두꺼워지는 비후라든가 코 속의 물혹 혹은 종양 등에서 오랫동안 비중격이 압박되어 비중격 만곡증이 생긴다는 압박설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중격 만곡증의 경우에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예, 그런 예, 문제가 예, 있기 예, 때문에 다른 코 질환들과는 좀 차이가 예, 있는 예, 거군요. 예, 그렇다면 자신이 이 비중격 예, 만곡증을 예. 앓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은 좀 알아챌 예. 수 있을까요? 그 진단을 내리는 것은 그 문진이라든가 또 코안을 보는 진찰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동반된 질환을 알기 위해서 뭐 내시경 검사라든가 방사선 검사 또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비강 내시경 또는 전비경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뺨을 바깥쪽으로 당겼을 때 콧구멍이 같이 당겨지면서 코막힘이 호전되는 그런 지를 확인하는 네. 커틀 검사라는 걸 해서 진단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복잡한 골절이라든가 부비동염 같은 동반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사나 단층 촬영, CT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비중격 만곡증을 그냥 방치를 하고 예.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예. 수가 있을까요? 그 비중격 만곡증이 장기간 경과가 되면은 네. 감기와 같은 급성 비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비후성 비염이 합병된
비중격 만곡증 환자는 평소에도 코를 통해 시원하게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머리가 무겁다든지 집중력 저하에 따른 기억력 감퇴 같은 그런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라든가 수면 무호흡증 같은 또 수면 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 밖에 후비루라든가 또 후각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한 비중격이 심하게 휘게 되면은 휘어진 부위가 비강 측벽을 지나가는 감각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는 그로 인해서 두통이라든가 안면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비강 점막 표면에서 일어나는 점액의 이동을 방해하고 비강 내 기류 변화를 가져와서 또 부비동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질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치료가 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서 또 부비동염 같은 동반 질환이 없게 되면은 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일시적인 코막힘 같은 경우는 비점막 수축제를 경구 복용한다거나 생리적 식염수 제제로 비강 분무를 해준다거나 하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비강이 건조하고 딱지가 많이 생기면서 동반되는 코막힘 같은 경우는 안연고를 비강 내에 도포함으로써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된 경우라면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제제를 비강 내에 분무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코막힘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라면은 비중격 교정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네. 수술은 대개 부분 마취로서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별도의 외부 흉터 없이 콧구멍을 통해서 시행하고 대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코안 점막에 절개를 가한 후에 휘어진 뼈라든가 연골부를 절제해서 여러 교정술을 이용해서 휘어진 부위를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넓은 쪽에 비각기가 커지는 비후성 비염이 있을 때는 코중격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코 질환 환자가 더욱더 네, 네. 많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 질환을 예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조금 더 코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예. 그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원인 물질과 자극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회피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면은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약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회피요법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알레르기 원인인 진먼 진드기는 습한 환경과 침대 시트, 카펫에 잘 서식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하고 알레르기가 있다면 카펫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침구류는 55도 이상의 고온 세탁을 해야 되고요. 집안 청소를 위해서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작은 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는 헤파 필터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또 포자수가 가장 많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낫고요. 운동은 주로 늦은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샤워를 하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코점막에 분무하거나 세척을 해주면 코점막의 자극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사나 미세먼지 예고가 있을 때는 외출을 좀 삼가해야 되고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또 금연을 실천하고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오늘은 만성적인 코막힘 증상을 유발하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단순 코감기와 이 비중격 만곡증을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요. 평소 코막힘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평소 코 건강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